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힘겨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상황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절망적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순되지 않습니까?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요. 하지만 그게 바로 지금 롯데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170억 원을 투자한 결과가 현재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박찬호라는 구원투수까지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정말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놓친 선수는 라이벌 구단에서 반가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종진 키움 감독은 한방 미소를 지으며 안치홍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반면 롯데는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작년 타율 3.12로 활약했던 나승엽이 올해 타율 던쥐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선수가 바로 일본에서 자신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5번째는 정말 복잡하고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롯데의 결정적인 선택들이 얽혀 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물금꽃 출신의 한 신인 좌투수가 신인 왕은 내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남해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이 선수가 롯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롯데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내부에서는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가 반복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롯데는 할 수 있다. 브레스 이번엔 정말 어렵다. 솔직한 마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롯데의 가장 솔직한 현실을 함께 마주 아주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아픈 진실부터요. 박찬호를 잡았어야 했는데 지금 롯데는 왜 손을 놓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답답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 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 수 없게 된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 롯데는 지난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이 3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도합 1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모그룹의 190억, 유상증자 지원까지 받으면서 정말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유강남은 몸값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노진혁과 한현희는 완전한 투자 실패로 기록됐습니다. 그 110억 원은 지금 부채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70억을 써서 얻은 게 뭐예요? 외리어 팀의 발목을 묶는 셀러리 캡의 악몽이 돼버렸어요. 이 누적된 실패의 그림자가 지금까지 롯데를 완전히 묶어놨습니다. 박찬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올해 겨울 FA 시장이 열렸을 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박찬호면 정말 롯데가 해결할 수 있겠는데,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도 올겨울 박찬호 쇼핑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 팀은 롯데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왜일까요? 박찬호가 정확히 롯데가 필요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박찬호는 7년 연속 130경기 이상 출장, 매년 20도루 이상을 기록하며 기복이 전혀 없는 선수예요. 공수주 모든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정확한 카드입니다. 설령 망해도 수비와 주루만으로도 팀에 공헌할 수 있는 선수죠. 이미 검증됐으니까요. 롯데가 원하는 건 그런 화려함이나 임팩트가 아니었어요. 롯데가 필요한 건 안정성, 내실, 그리고 확실함이었습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이제 롯데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팀이 아니라 기초를 튼튼하게 할 선수가 필요했어요. 그것도 정말 급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170억 원의 부채 때문이에요. 노진혁, 한현희, 그리고 포수 유강남, 이들의 계약이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올해대 노진혁의 연봉 7억 원, 한현희의 연봉 10억 원, 계속 나가는 돈이에요. 더 심각한 건 연봉 구조가 계약 후반부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셀러리 캡이 빠듯해졌다는 뜻이죠. 더구나 올해는
깨는 모 그룹의 인사까지 겹쳤어요. 조직의 방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억이 넘는 LP를 영입하는 것, 구조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두산은 박찬호를 4년 8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영입은 이거다 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롯데는 2차 드래프트에서 투수들만 모아서 우리는 내부에서 해결한다 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한 팀은 확실한 구원을 손으로 맞이하고 다른 팀은 우리는 자력으로 버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건 롯데는 버틸 수밖에 없다 는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운명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인지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은 부임 3년차가 되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조각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그리고 세 번째 시즌까지 모두 FA 영입이 없었어요. 두산의 김원형 감독은 부임 첫 선물로 박찬호를 받았고 롯데의 김태형 감독은 부임 3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공평할까요? 과연 이게 올바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대조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놓친 선수를 라이벌은 환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안치홍이라는 선수, 기억하시죠? 일전에 말씀드렸던 선수예요. 한때 기아의 프랜차이즈 스타, 72억 원 FA 계약. 그런데 올해 단 1년 만에 타율 좌매매에 72까지 떨어져 전력 외 판정을 받은 선수 말입니다. 그 선수가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키움 히어로즈의 1라운드 1순위로 지명됐어요. 그리고 설종진 키움 감독은 한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치홍이야, 기회만 준다고 그러면 자기 몫을 하지 않겠나. 정말 단순하지만 명확한 신뢰의 메시지였어요. 한화에서는 절망의 낙인을 받았지만 키움에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키움의 허승필 단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는 포지션과 관계없이 기량이 우수하고 팀 전력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리고 안치홍을 평가했어요. 정교함과 장타력을 겸비해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다. 풍부한 프로 경험과 뛰어난 워크 유식을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하는 짓입니까? 한화에서 내보낸 선수를 키움은 구심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키움의 이 한 번의 선택으로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설 감독은 다만 포지션 문제는 더 봐야 한다고 신중했지만 기본적인 신뢰는 충분했습니다. 코너, 내야수로 나가야 한다. 안치홍이 스프링 캠프 때까지 준비를 잘해서 오길 바란다. 처음부터 지명타자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조금 놓을 수 있고 그러면 자원 활용이 힘들어진다. 정말 계산된 조언이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너를 쓰겠다가 아니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한다. 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키움은 안치홍만 데려온 게 아닙니다. 2라운드, 두산 외야수 추재현, 전에 키움에서 뛰었던 선수가 돌아옵니다. 3라운드, 한화 좌투수 배동현, 제구가 좋은 투수 4라운드, 롯데 우투수 박진영, 불펜층을 두껍게 만드는 카드 키움은 한 번에 4명을 데려왔어요. 안치홍이라는 확실한 중심을 세우고 외야, 마운드에 추재현, 배동현, 박진영까지 한꺼번에 더했습니다. 숫자만 채운 게 아니라 당장 1군 전력과 직결되는 맞춤 보강이었어요. 설종진 감독의 머릿속에는 벌써 안치홍이 있는 키움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새 선수까지 더해진 2026 시즌 키움의 그림이 빠르게 완성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롯데와 얼마나 다른가요? 안치홍은 한화에서 절망의 낙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키움은 그를 구심점으로 맞이했습니다. 롯데는
롯데는 자신의 투수 박진영마저 다른 팀에 빼앗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키움의 설종진 감독은 안치홍이야 기회만 준다고 그러면 자기 몫을 하지 않겠나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롯데의 김태형 감독은 3년 동안 정확한 조각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차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껴지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심정을 표현해 주세요. 정말 가슴이 철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 내부에서는 뭔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반전입니다. 타율 3위에서 2-2-9로 떨어진 선수의 절치부심 여러분, 이 선수 아세요? 나승엽 2073년 롯데에 복귀한 나승엽은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주전 1루수로 121경기에 출전해 127개의 안타를 때려냈고 타율 0.312, 7홈런, 66타점, OPS 1.880의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롯데의 주전 자리를 완전히 꿰찬 선수였어요. 그런데 2025 시즌 뭔가 이상했습니다. 105경기에서 타율 2.29, 작년에 1.3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9홈런, 44타점, OPS 전 707, 정말 형편없는 성적이었습니다. 특히 9월은 정말 참담했어요. 한 달 동안 타율 더밀GB, 정말 절망적인 수치였죠. 나승엽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작년 타율 0.312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전 2구로 떨어진 자신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승엽은 움직였습니다. 짧은 휴식 후 남들보다 일찍 담금질에 들어간 거예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팀 동료인 고승민과 함께 일본 츠쿠바 대학에서 타격 메커니즘 교정 훈련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나승엽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츠쿠바 대학에서 중장거리 타자로 역할을 하기 위한 타격 메커니즘을 배웠다. 그리고 현재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참여하면서 계속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무리 캠프에서는 수비에 집중하고 타격 메커니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치부심한 태도인지 아세요? 많은 선수들은 부진한 시즌을 끝내고 가만히 쉬어요. 그리고 다음 시즌을 준비해요. 하지만 나승엽은 이대로는 안 된다 고 했습니다. 작년에 0.312였으니 올해 동위 2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갔어요.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을 완전히 재구축하기 위해서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세요? 메커니즘을 바꾼다는 건 혹시 모르면 더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나승엽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더 절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승엽이 구단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올 시즌을 돌아보면 타격과 수비 모두 부족했다. 내년 시즌 시작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충실히 보내겠다. 여러분, 이 말 들으셨어요? 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 이게 뭐 하는 말입니까? 자신을 믿고 기대해준 팀에 보답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절실한 다짐입니다. 2021년 신인으로 입단했을 때 나승엽은 부상과 부진, 그리고 군 복무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2023년 전역 후 롯데에 복귀했을 때 모두가 이번엔 다를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2024년 정말 그랬어요. 나승엽은 타율 0.312로 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다시 부진에 빠졌어요. 하지만 나승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타격 메커니즘을 배우고 지금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나승엽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나승엽 화이팅!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 선수의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두 롯데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롯데가 한 선택입니다. 2년 연속 안타왕, 롯데는 그를 놓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롯데는 외국인 선수 3명을 완전히 개편한다고 레이에스마저 교체할 거라고요. 그런데 롯데는 레이에스를 붙잡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롯데는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에게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레이에스의 성적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2024 시즌 롯데로 이적한 레이에스는 KBO 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2권위 안타를 달성하며 두각을 나타냈어요. 안타왕 1위였습니다. 2025 시즌 여전히 최다 안타 1위 107개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안타왕. 타선의 절대적 중심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2년 연속 전 경기에 출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구단의 전준우 관계자는 레이에스는 인성도 훌륭한 선수다. 2연속 시즌 전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나. 아프다는 소리도 한 번 한 적 없다고 고마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아세요? 매일 경기하는 1루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적을 내세는 외국인 타자. 이런 선수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롯데는 이 선수는 놓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올란도 아르샤가 롯데 구단 SNS를 팔로우했다고. 혹시 롯데가 레이에스를 교체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났다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샤는 롯데가 외국인 선수 영입 리스트에도 올린 적이 없던 선수였거든요. 롯데의 선택은 단연 레이에스와 재계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말인가요? 롯데는 변할 건 있어도 레이에스는 아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난 2년간 롯데는 저연차 선수 위주로 전력을 구성했어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했죠. 그 역할을 레이에스가 도맡았습니다. 레이에스가 버틴 덕분에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같은 코어 전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레이에스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었어요. 레이에스는 롯데의 미래를 키우는 토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롯데는 레이에스를 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레이에스는 재계약했어요. 그럼 투수는? 감보아와 벨라스케즈는? 앞서 말씀드렸죠. 벨라스케즈는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대를 믿던 탓이에요. 감보아는 구단이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선수 3명 완전 개편 계획은 어떻게 된 걸까요? 롯데가 현실을 마주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구나 라고요. 현실은 정말 냉정했어요. 완전 개편? 꿈꿨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롯데는 레이에스는 꼭 붙잡아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에스가 없으면 타선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2년 연속 최다 안타왕. 이건 롯데에게 마지막 희망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을 어떻게 봅니까? 희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절망의 현실을 인정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희망의 이야기예요. 물금고 출신, 17세 좌투수의 신인왕은 내 것, 롯데의 미래가 말하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절망, 포기, 그리고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물금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부산의 작은 고등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한 명의 좌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남해담. 여러분, 남해담이 언제부터 야구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는 감천초등학교 5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정보고 시절 남해담은 물금고와 경기에서 물금고 감독의 권유로 전학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물금고의 좌투수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거죠. 남해담이 기억하는 경기는 물금고 전학 후 처음 등판했던 고교야구 주말리그 마산고와의 경기였어요. 그 경기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선발은 아니었지만 6이닝 동안 22명의 타자를 상대로 12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중
최고의 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 6위인인 12삼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적인지 아세요? 삼진율이 거의 매 타자마다 한 명꼴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고교 야구에서는 정말 드문 성적입니다. 남해사이담이 그 경기 후 한 다짐이 정말 좋았어요. 이 경기 이후 마운드에 올라가면 후회 없이 던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말입니까? 불의 다짐 아닌가요? 그 이후 남해담의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이 훈련의 연속이었거든요. 1학년과 2학년 때 수업 시간을 빼고 야간까지 매일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투수인 만큼 캐치볼과 피칭 훈련이 가장 좋았대요. 하지만 체력 훈련 중 러닝은 가장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해담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 있더라도 묵묵히 끝까지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컨디션 관리도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태도입니까? 이건 프로 선수의 마인드예요. 롤모델도 있었어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아롤디스 체프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좌투수이고 빠른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본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전문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해담은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남해담이 세운 목표는 정확했어요. 첫 번째 목표인 프로 구단 입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신인왕을 목표로 비시즌 동안 철저한 몸 관리로 시즌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신인왕은 내 것. 이 자신감 들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에요. 이건 나는 준비했다. 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더해서 남해담이 말한 건 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막 졸업한 새내기 투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대표 투수가 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요. 이게 거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는 선언이었어요. 남아재담은 자신이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힘들 때나 기쁠 때 항상 저의 곁을 지켜주셨던 부모님, 야구를 먼저 한 선배이자 지도자로서 저를 이끌어주신 감독님과 코치님, 운동센터에서 멘탈과 컨디션 관리에 도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말입니까? 이건 성숙함이에요. 자신의 성공이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해담이 한 말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재미로 시작한 야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야구는 제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대표 투수가 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롯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직 신인이에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선수의 마인드는 정말 다릅니다. 신인왕은 내 것. 이 자신감이 현실이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본 건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롯데의 현실이었어요. 170억 원의 부채로 움직일 수 없는 구단, 박찬호를 놓친 팀, 라이벌 키움에 구심점을 빼앗긴 팀. 하지만 동시에 나승엽처럼 절치부심하는 선수, 레이에스라는 타선의 심장, 그리고 남해담 같은 희망의 신인. 여러분, 2026 시즌 롯데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시밭길을 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전망을 들려주세요. 롯데는 할 수 있다. 브루스 이번엔 정말 어렵다. 솔직한 마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정말 부탁드려요. 롯데 자이언츠, 이 팀의 미래가 여러분의 응원에 달려 있습니다.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이야기 정말 무거웠죠? 170억 원의 부채, 박찬호를 놓친 아쉬움, 라이벌의 미소,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희망의 신인.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롯데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이게 정말 끝날까요?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응원, 여러분의 비판 모두가 롯데를 만들어갑니다.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다음 뉴스에서도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